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미술평론가이고 큐레이터이고 오늘은 화가 정정엽 선생님을 모시고 화가 정정엽의 여행 스케치북 풍은 어디든 굴러간다 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에세이집을 낸 작가, 화가 정정엽입니다. 예, 처음 에세이집을 내셨다고는 하지만 선생님과 관련된 도록은 사실은 100권이 넘을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은 이제 콩 그림, 팥 그림, 그리고 뭐 나물 그림, 그 다음에 최근에 하셨던 전시를 벌레? 보자면 아주 미물, 벌레 그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전시를 해오셨고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 선생님이신데, 특히 여기서 콩은 어디든 굴러간다라는 이게 이제 여행 에세이집인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이 콩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그 이 에세이에서 그리고 작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목에 그 여행 에세이에 콩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조금 난항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전시한 전시 제목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나 빛나는 콩, 별, 뭐 이런 제목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곡식을 주제로 작업을 96년도부터 해왔어요. 근데 곡식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어쩌면 여성의 시선, 즉 그 세상의 모든 걸 이루는 것에 기초가 되는 그 살림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선으로 시장에서 곡식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 너무나 큰 아름다움과 놀라운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무의식 중에 잘 모르시지만 지나쳤지만 콩에나 곡식에는 모든 빛깔이 다 있어요. 하얀 콩, 뭐 녹두, 팥, 붉은 팥. 그래서 이 빛깔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재밌는 작업이 나오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시다시피 약간 콩처럼 작게 생겨서 그런 제목을 붙여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곡식보다 콩은 또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의 의미랑 잘 맞겠다 해서 콩은 어디든 굴러간다로 네. 정하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앞쪽에 보면 책의 앞쪽에 보면 선생님의 대표작 콩과 팥으로 이렇게 제작한 굉장히 추상적인 화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알이 콩들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그 작품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독자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화가이신데 이것은 여행 에세이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가족 여행, 무슨 부부 동반 여행, 혹은 뭐 어떤 친구들끼리의 어떤 뭐 개모임 여행 이런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그 가고 싶었던 어떤 곳들을 정말 기어코 가고야마는 그런 종류의 여행기거든요. 여기 이 책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킬리만자로 무려 킬리만자로 정상 등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미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고 남미를 여행하셨던 기록이 절반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선생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무려 킬리만자로를 가게 되셨던 그 이야기들 너무 길겠지만 약간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것은 어, 대학을 다닐 때 사실 저는 산악반이었어요. 근데 그 산악반에서 하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훈련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어느 날 지리산이 너무 가고 싶어서 혼자 지리산을 떠났어요. 2박 3일. 근데 그 혼자 밤에도 걷고 더우니까 이렇게 혼자 지리산을 온전히 걸으면서 걷다가 돌아오니 그 뭐랄까 굉장히 장기간의 삶을 살다 온 느낌. 그런 충족감이 들어서 이제 국내 여행은 간간히 그러한 여행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해외 여행은 어떻게 첫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 중요한 건 한 10년 동안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갈 수 없었어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근데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가게 됐는지는 이제 좀 책에 상세하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행을 지금 킬리만자로 어떻게 가게 됐냐. 물론 제가 환갑 여행으로 갔는데 사실은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은 킬리만자로는 제가 원해서 갔지만 나머지 모든 여행은 대부분 사실 기회만 되면 무조건 간다. 그러고 떠난 여행들이에요. 왜냐하면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간다기보다 기회가 오면 떠났고 떠난 곳은 대부분 당연히 후회가 없었죠. 네. 킬리만자로에서 선생님 그 가장 고령이셨나요? 선생님의 그 확인서, 환갑. 인수증, 예. 보통 환갑 여행으로는 보통 크루즈 여행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선생님 킬리만자로 정상 등반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여행을 가실 때 사실은 이제 시어머니도 모시고 이제 아들도 키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님께 존경하는 시어머님께 라고 하는 편지를 방문에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의 그렇게 가겠다면 할 수 없지라는 허락을 받고 가셨던 이런 에피소드. 그렇게 가야 되면 우야겠노. 그렇게 가야 되면 우야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 어떤 반강제적인 협박에 의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죠. 가지 말아야 될 현실에 나를 붙잡고 있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데,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뿌리치면서 선생님이 이제 계속 다니셨던 그 여정들이신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이제 존경하는 시어머니께 또 그랬지만 아드님 수능 기간에 선생님이 여행 가셨던 게 아주 재미있게 저한테는 같은 엄마 입장에서 와닿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을 다니시게 되었는데, 그 김혜순 시인께서 정여비는 배낭을 메고 설거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시적 상상력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정말 배낭을 메고 설거지를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 낳고 한 3년쯤 됐을 때는 너무 여행이 가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 여행 스타일은 약간 배낭여행 쪽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배낭이 저에게는 글쎄요 이제 배낭을 졸업해야 될 나이가 가까이 오고 있지만 배낭을 보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설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못 가니까 빈 배낭을 메고 설거지를 했다는 거를 선생님과 이제 얘기 중에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기억하시고 물구나무 팥이라는 이제 시집 제목은 날개 환상통 그 안에 물구나무 팥이라는 이제 저에 대한 시를 무려 4쪽짜리 시를 써주셨어요. 근데 첫 대목이 정여비는 떠나고 싶으면 빈 배낭을 메고 설거지를 한다. 그게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그랬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그거 네. 자체가.
누구나 인상적입니다. 아, 선생님. 그래요? 네, 누가 들어도. 네. 어, 그리고 또 둘째 줄 선생님 시의 둘째 줄에 2층에서 트렁크를 집어 던지기도 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또 제 에피소드 중에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산악반이었으니까 이제 자일도 하고 막 이럴 때 엄마가 못 가게 해서 2층 집이었는데 골목길이 왜 변두리 집에 보면 창문을 열면 골목길이 보이잖아요. 그 골목길에다가 배낭을 던지고 앞으로 유유히 걸어서 이제 4박 5일 산에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아직도 그 찌그러진 코펠 집어 던져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친구들은 뭐 여행 떠나는데 무슨 허락을 그렇게 받아야 하며 가지 못할 이유가 자기가 결정하거나 경비 그 정도가 중요하지 뭘 떠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시어머니랑 살고 아들도 있고 또 전업적인 작가이고 네.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갈기가 참 어려웠던 좀 뭐 20년, 30년 네. 전은 상황이어서 그게 엄살이 아니라 진짜 제일 어려웠던 지점은 나의 결심이 아니고 허락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첫 단추, 처음 여행을 갔다 온 다음부터 제가 예감을 했죠. 나는 계속 떠나게 되리라. 왜냐하면 이제 그 여행의 의미인데 갔다 오니까 사는 게 좀 훨씬 마음이 풀린다고 할까? 긴장감이. 그래서 어머니랑 잘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떠나야겠다. 라는 첫 여행 갔다 와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네. 어머니는 그 첫 허락을 매우 후회하셨다. 후회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조금 꼭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돌파해내는 성격은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구멍 내 가지고 내가 살 만큼 구멍을 내면서 살아왔던 과정이었다. 네. 거기서의 노력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는 큰 후회를 하셨지만 선생님 지금까지도 이제 자유로운 여행, 그러니까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그 파트너가 누가 되든 킬리만자로에서는 특히나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끼어서 여행을 하셨던 그런 사실은 두려움 없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결코 생애 안에 킬리만자로를 갈 리 없는 저는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킬리만자로를 데일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보통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휴대폰에 전부 다 이제 카메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드로잉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로잉을 하는 대신에 스케치북을 들고 드로잉을 하는 대신에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그것을 작업실에 드로잉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여기 구석구석 보시면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여행을 다니셨던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어느 구석이 없어져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완성하는 거죠. 완성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찰칵 찍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사물을 훨씬 더 진득하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스케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단체 여행 아주 이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어려운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사진을 찍지 않으시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처음 여행 스케치를 하게 된 건 화가인데 여행 스케치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라고 일반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이기 때문에 더 그릴 수 없을 수 있어요. 잘 그려야 하고 그 미스를 그 부족함을 제가 스스로 견딜 수 없고 보는 것에 또 집중하고 싶고 그래서 화가일수록 더 많이 안 그려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이게 그때 마침 카메라를 안 가져갔고 그래서 그냥 일기처럼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한 장씩 그리면서 여행 한 번에 한 권의 스케치북이 남게 되는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된 건 사실 이제 여행을 못 간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나 혼자 가는 곳에 대한 미안함. 그게 약간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성실함을 가지려고 예. 했던 거. 물론 이것이 나중에 책이나 전시나 써먹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네. 네.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려나간 거는 그리고 이제 사진은 누가 찍어온 야 여기 너무 멋있는 곳이야 그리고 누가 찍어놓은 사진을 아무리 봐도 감흥이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특히 뭐 온갖 곳에 좋은 이미지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찍은 사진은 조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진보다 그림이 저는 어떤 부분에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대상이 이제 저거를 그리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어나면 내가 저기서 무엇을 그려야 할까라고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여행 이동 중에 그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럼 전체 풍경 중에서 가장 필이 꽂히는 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안 그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략이 가능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진을 찍어와서 집에 와서 그리면 이미 카메라는 전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가 어려워요. 거스르기가. 근데 이제 볼 때는 내가 꽂히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가능하면 그 현지에서 완성을 하려고 해요. 물론 넓은 면적의 색칠이나 이런 거는 집 숙소에서 혼자서 숙소에서 마저 완성을 하긴 하는데 가지고 오면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려야겠다라고 맘먹는 순간 돌아오는 순간 집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만지작거릴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럼 또 숙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덧붙여 말하면 스케치는 일기 대신 했지만 여행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 지금 몰두하느라 사진도 말도 그림도 그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심정이 제일 절실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열심히 그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렇게 출판이 될 줄은 저도 몰랐고 출판이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쁜데 선생님 작업실에 가면 책장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정말 다종다양한 전부 다 다른 종류의 스케치북들이 꽂혀져 있는데 이제 저는 선생님 뭐 전시 관련해서 혹은 뭐 글 쓰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약간 남는 시간에 선생님 저건 뭐예요? 하면 이제 어디를 가다 툭 펼치셔가지고 그 여행에 관련된 얘기를 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게 저만 듣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늘 그랬어요. 저만 듣기 너무 아깝고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선생님이 이거를 작품이라고 내놓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오는 사람한테 다 들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출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책이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사적인 사실은 그 스케치들이잖아요. 이게 어디 공개하려고 어디 써먹으려고 이렇게 공개하려고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쯤은 일기장 같은 아니면 반쯤은 개인의 기록 잊어버리지 않게 뭔가 기록을 해놓으려고 하는 치매 예방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스케치북에 같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 스케치북을 제가 집에 갖고 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그 한 페이지를 우연히 폈는데 어떤 페이지는 이렇게 선생님 스케치가 이렇게 선생님의 메모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풍경, 이 장광의 풍경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스케치북이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읽히는 에세이 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제 여기 지금 킬리만자로하고 남미라고 했을 때 킬리만자로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킬리만자로는 선생님 저 킬리만자로 떠나신 다음에 카톡에서 갑자기 저기 신발이 부러진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밑창이 뚫어진 거.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했더니 지금 킬리만자로야 하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킬리만자로는 그래서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한 30개국 다닌 중에서 이번에 8개 나라를 소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킬리만자로를 소개한 게 물론 편집부의 권유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제일 좀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꼭지를 나라를 고른 거죠. 저는 잘 했네요. 네. 그런데 사실 킬리만자로를 제가 완등을 하리라고 생각했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아니 가다가 올라가면 앉아가지고 설산 바라보다 오지 뭐. 보면 돼.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 컨디션이 괜찮아서 끝까지 갔고 또 킬리만자로는 사실은 등반 기술이나 어떤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구력 그런 게 우리 또 지금까지 이 60까지 살아온 사람의 지구력 이게 완등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쨌든 있고 사실 킬리만자로는 탄자니아에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서요. 근데 탄자니아 어느 곳에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평원에 개가 우뚝 솟아 있고 항상 중간은 구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신비롭죠. 어디서나 보이기 때문에 그냥 공항에서 한 2박 3일 보다 와도 아깝지 않은 여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산장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박하는 산장. 올라가려면 중간중간 산장에서 자고 올라가죠. 며칠에 걸쳐서. 산장들 중에 한 곳에서 아침 체조를 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곡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조용필의. 하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왔죠. 그래서 3일 내내 킬리만자로의 그 조용필 노래를 들으면서 체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조용필한테 못 물어봤어요. 가봤냐고. 왜냐하면 조용필이 명예 시민도 받았고 네. 우리가 또 킬리만자로 알게 된 게 조용필 때문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에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체조를 하셨다는 얘기를 읽으면서도 제가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읽으면서 계속 웃음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다거나 이렇게 찡하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선생님 왜 이런 얘기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제 어머님이 자꾸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여행을 떠나신 일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엄마. 어디였나요? 예, 친정 어머니. 그게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정말 가보기 힘든 나라, 여행지로 잘 생각하지 않는 나라지만 이쪽에 로마에서 북경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반을 딱 접으면 가운데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예요. 아니 사마라칸트 두 번째 큰 도시죠. 그건 가서 알았어요. 가서 알았고 제가 아까 그랬죠. 모든 기회가 오면
안 놓친다. 안 놓치려고 했어요. 일단 간다고 하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코이카 네. 한국국제협력단 네. 네, 계셔서. 선배가 거기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숙소가 있으니 와라 해서 가게 된 거고요. 일주일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 그 우즈베키스탄은 전체가 사막이고 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거기마다 도시가 이렇게 생겨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중세 문명도 굉장히 많이 잘 남아 있고 물가도 싸고 또 다인종 국가여서 또 친절하고 네. 그래서 여행지로서도 되게 훌륭했는데 그 이제 이미 2달 전에 가겠다라고 예약을 했죠, 비행기표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엄마라면 어땠을까? 우리 엄마라면 나더러 가라고 했을까 안 가라고 했을까? 그건 시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너희 엄마라면 이 상황에 너를 가라고 했겠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라면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막의 나라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리고 혼자 선배 집에 하루 이틀 묵고 나머지 혼자 여행을 해야 돼서 또 하늘이 광활할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거기 가야 엄마하고 온전히 생각을 하면서 나를 정리할 수 있고 엄마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여행지에서. 네. 그래서 엄마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간 이유도 되죠. 네. 우즈베키스탄은. 그래서 사막과 하늘이 있는 그 사이에 서셔서 어머니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좀 그래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여행 가셨던 분들을 우연히 전시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채꽃밭이 거기는 어딘가요? 거기는 티벳인가요? 최근에 중국에. 중국에 거기서 진짜. 유채꽃밭이 어마어마한 유채꽃밭이 중국이 유채꽃밭이 50km야. 5km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유채꽃밭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러게요. 아니 제가 중국이 지금 대륙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드리려고 하는 여기저기 갈 곳이 많죠. 질문은 이제 선생님이 유채꽃이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유채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림 에피소드. 도구들을 가지고 사실은 한정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가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수채 물감, 뭐 붓펜 이런 정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채꽃밭에 갔는데 이 유채꽃밭 그리겠다고 거기 앉으시더니 유채꽃밭 그리셨는데 하필 노란색을 안 가져가셔서 그랬는데 그 노란색이 없어서 아이고 노란색이 없네 하더니 유채꽃을 갖다가 우두둑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되면 안 되고요. 우두둑 뜯어다가 거기다가 누군가가 유채꽃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되겠네요라고 누군가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 갔는데 유채 꽃망울은 문질릴 만큼 크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또 이렇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딸 수는 없는데 화장실 가는 길에 야생 민들레가 걔네들은 그냥 아무데나 자라니까 그래서 민들레 2송이를 따서 문지르니까 한 페이지가 이렇게 금방 칠해지더라고요. 유채꽃이 아니라 민들레였군요. 네, 그러나 발상은 이게 자신의 그 기억의 오류인데 뭐 유채꽃으로 칠해야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민들레를 발견하고 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원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노트. 여행 노트는 맞아요. 다 다른 노트. 다 다르진 않지만 거의 못 산 나라. 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인도 그럼 뭐 4세계 나라 그러니 명상 그러면 이제 노트 한 권과 검은 펜 하나면 되겠지라고 갔는데 완전 인도는 칼라 오브 칼라예요. 네. 그리고
그 박물관이 제가 그렇게 표현해 박물관이 필요 없는 나라. 길거리가 다 박물관.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니까 동물들도 다 그냥 다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 스케치북 한 거는 뭐 3일 만에 다 그렸고 이제 그래서 시장에 갔더니 그 지역에 노트가 있었던 거죠. 아마 그 노트는 일기장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겉에 아주 예쁜 수가 놓여져 있는 일기장이었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또 그 시장에서 염료를 이렇게 봉다리 염료를 팔길래 그걸 사서 물에 개가지고 막 채색은 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고 싶은 일반 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스케치북 하나를 가지고 뭔가 도구를 하나 들고 간다면 그럼 뭐 볼펜일 수도 있고 샤프일 수도 있고 뭐 만년필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카라를 굳이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도구가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마다 저는 그 색연필이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색연필이 저하고는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색연필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좀 안 맞았고 그 자기가 일반 사람들은 그림을 보거나 이렇게 그 정도의 도구는 써봤으니까 썼을 때 유독 자기한테 친근하고 이상하게 연필화가 좋다. 네. 이런 그렇죠. 분들도 있을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좋든, 써봤을 때 느낌이 좋든 그런 도구를 찾아서 몇 장 그려보면 자기만의 도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도구를 찾는 것도 그 그림의 저는 과정이라고. 네, 네. 선생님 뭐 도구는 문제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종이가 없어서 선생님 개인전 엽서 경북 봉화에서 하셨던 개인전 엽서의 뒷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책 속에도 팜플렛 예. 거기 이제 박물관 가면 박물관에서 엽서도 나눠주고 입장권도 나눠주고 그건 많이 화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리플렛 주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리플렛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종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 그린 거는 그 리플렛인데 이렇게 반쭈가리 성이 성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늘만 둥실 그리고 뭐 달팽이 하나 그리면 뭐 손 안 대고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그 뭐라 현장성 네, 그런 걸 살릴 수 있으니까 네. 종이는 그렇고 그러나 이제 화방에 가서 좀 좋은 노트를 자그마한 가방에 잘 넣을 수 있는 노트를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또 그 일반인일수록 좋은 종이를 쓰면 그림이 더 잘 되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은 아무 종이나 써도 되고요. 네. 초보들은 좋은 종이를 쓰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39개국 다니셨는데 여기는 지금 킬리만자로하고 남미 7개국 이렇게 8개국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모르죠, 그거는. 예, 예. 그건 뭐 이 책이 제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 책이 나오게 될지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 책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 책을 독자들께서 열심히 읽어주시면 그 후속편 여행기들이 속속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정재훈 선생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